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어제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 바이오 주가가 움직이면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날 8.29% 오른 56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1%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58만 원을 기록해 셀트리온을 누르고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한 달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대비 주가는 150%가 넘게 급등했고요. 1조 5천억 원이던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또한 한 달 만에 20위에서 5위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HLB의 최근 주가 급등 배경은 자회사 LSK 바이오 파트너스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의 임상 성공 기대감 때문입니다.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HLB 관련 보고서를 냈던 토러스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항암제의 글로벌 트렌드는 병용 투여로 HLB의 아파티닙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알려지면서 병용에 상당한 광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강력 매수와 목표 주가 19만 2천 원까지 제시해줬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최근 같은 장세가 투자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때라고 조언해줬습니다. IT가 꺾여버리면서 성장주인 바이오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벤처펀드의 출범 영향으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신약 개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돈이 바이오로 흐르고 있는 게 최근 장세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동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로 하락 출발한 뒤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워가며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이면 미국발 무역 전쟁의 우려가 서서히 거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개월간은 물밑 협상 과정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이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기관이 1,14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558억 원, 외국인은 565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6% 상승하면서 2,444.0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바이오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관련주의 상승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340억 원, 외국인은 25억 원, 쌍끌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59억 원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5% 상승하면서 874.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과 건설업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와 함께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의료정밀과 유통업,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등이 올랐고요. 반면에 철강금속과 기계 등은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4만 원 오른 246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제치며 4위에 재차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등이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포스코와 LG화학,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KB금융과 삼성생명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가장 큰 매수세 보였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셀트리온 순이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성물산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현대엘리베이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삼성증권과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순으로 물량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카페24와 제이콘텐트리, BH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바이로메드와 제이콘텐트리, 바이넥스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과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 기관은 SM과 세화PNC, 차바이오텍 순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됐고 시리아 중부에 있는 공군 기지에 폭격이 발생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결과인데요. 또한 3월 오펙의 일평균 산유량이 2월보다 250만 배럴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2.19% 오르면서 63.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항상 친구일 것이라며 중국이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이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내각회의에서 미국 농민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들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9%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23,979.1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은 0.51% 오른 6,950.34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34% 상승한 2,613.16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추이에 주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식품 가공업체인 AB푸드와 언론 대응 컨설팅 업체 WPP가 2%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항공사 루프트한자와 금융기관 도이체방크가 각각 1.83%와 1.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15% 올랐습니다. 7,194.7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0.1% 상승한 5,263.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7% 오르면서 12,261.7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오름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의 출발 상황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양장 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0.39%의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444.56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4% 정도 올라주면서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는 877.26으로 개장할 것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양장 출발 흐름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양장 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41% 정도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45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또한 0.37% 정도 파란불 켜면서 오늘 하락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만 300원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종목은 빨간불 켜고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31%의 상승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가격은 31만 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대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59만 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늘 보합권에서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제와 동일하게 15만 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편 포스코 종목은 0.32%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장시작 준비하고 있는 포스코 종목 현재 가격 31만 2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0.41% 상승하고 있는 CJ 옵쇼핑이 현재 빨간불 켜고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2만 1,90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종목이 0.44% 정도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2만 6,500원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종목이 0.27%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8,550원으로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오늘 장시작 준비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 종목이 0.13% 정도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 종목은 1.48% 내려주면서 1.5% 가깝게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6만 60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 종목이 0.54% 정도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9만 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GS홈쇼핑은 1.21% 내리면서 1%대 웃도는 상승폭 시현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8만 4,700원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FA 종목이 0.46%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시작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50원 빠지면서 32,500원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젠백스 종목이 0.49%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5포인트 오르면서 2,444.0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의약품이 5.5% 올랐으며 건설업이 4.06%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유통업, 전기가스업, 통신업과 운수창고, 은행 등이 상승 마감했고 반면에 철강금속과 기계, 운송장비와 증권,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난 6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기관의 순매수에 1.65% 오른 246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37% 상승하면서 8만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 58만 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장중 한때 코스피 시총 3위 셀트리온을 추월하는 등 바이오 대장주를 둘러싼 양사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29% 올라 56만 2천 원으로 마감하면서 시총 37조 1,8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4.79% 올라 시가총액 37조 5,3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총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0.57%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LG화학과 삼성물산, KB금융과 삼성생명 등이 내린 반면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네이버 등은 올랐습니다.
GS건설은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 14.99% 급등했습니다. 또한 CJCGV는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6.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이 폐암 표적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에 8.53% 올랐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토러스 투자증권연구원은 유한양행은 이달과 오는 6월 표적항암제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는 유한양행의 R&D 역량을 완전히 재평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3일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총 상승한 종목은 365개, 하락한 종목은 463개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58포인트 오르면서 874.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5.04% 올랐으며 제약이 2.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IT 부품과 IT 종합, 컴퓨터 서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8% 올랐으며 셀트리온 제약이 4.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라제는 1.36% 오른 가운데 바이오메드가 5.59%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가 항암제 아파티닙의 기대감으로 인해 2.99% 상승했고 메디톡스와 펄어비스, 휴젤과 카카오엠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오롱과 티슈진,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과 제넥신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안트로젠이 20.19% 급등했으며 카페24가 코스닥 150 지수 편입 기대감에 9.73% 급등했습니다. 또한 FNC 엔터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출연 중인 소속 배우 정혜인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드림시큐리티와 넥스트바이오홀딩스, 프로스테맥스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상승한 종목은 524개, 하락한 종목은 621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내리면서 1067.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삼성증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12조 원대의 배당사고 여파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일 삼성증권은 전거래일보다 1,150원 내린 3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 사고로 대량 매매가 발생하며 장중 11% 이상 급락한 후 차츰 낙폭을 줄여 3.64% 하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 283만 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계좌별 입금 과정에서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 3천만 주를 계좌에 입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삼성증권의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는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증권의 오늘장 출발 구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88% 밀리면서 36,500원의 거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매출 신장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8.29% 오른 56만 2천 원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장중 한때 58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자가 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임날디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목표 주가를 53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계속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41% 오른 59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영화관 티켓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실적 향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콘텐트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영화관 운영 등을 하는 종합 미디어 기업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극장 최대 사업자 CJ-CGV의 가격 인상으로 제이콘텐트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CJ-CGV는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합니다. 이어 이번 가격 인상이 평균 티켓 가격을 약 13%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메가박스도 3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티켓 가격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에서 5%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이콘텐트리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 열었지만 현재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0.48% 내리면서 8,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 GMP입니다. GMP가 뇌질환 세포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독점 기술 이전 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GMP는 최근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군메디를 인수한 데 이어 경희대 배현수 교수팀이 개발한 조절 T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뇌질환 세포치료제와 이화여대 배윤수 교수팀이 개발한 탈모치료제를 독점적으로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조절 T세포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세포입니다. 치매가 발생되는 알츠하이머병 유전자가 삽입된 생쥐의 조절 T세포를 이식한 결과 인지 능력이 정상인 생쥐와 같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GMP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볼 텐데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52주 신고가 기록했지만 오늘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3.45% 밀린 8,1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는 하루 동안 등락을 반복하다가 일제히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긴장감이 고조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증시 또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10.74포인트 오른 21,678.2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전 내내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세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간 약세장을 보였던 뉴욕 증시에 여파가 미쳤지만 국내외 단기 투자자들이 보험과 은행 등 대형주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뚜렷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72포인트 오르면서 1893.5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통상 마찰을 협상으로 풀겠다고 밝히면서 경계감이 완화돼 3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7.18포인트 오른 3,138.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5, 6일 청명절의 연휴를 마치고 첫 개장한 중국 증시 또한 오전 내내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뚜렷한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 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낙폭이 다소 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69% 빠진 2,427.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0.41% 하락하면서 870.8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시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현황입니다. 하락세가 가장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기전자업종이 1.43%가량 내리면서 1.5%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유양 D&U 종목이 4.71% 내리면서 거의 5%에 가깝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 41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가는 8,2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동전자 종목이 현재 3.32%의 낙폭 시현하면서 3%대 웃도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5원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3,9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DB하이텍이 1.81% 내리면서 현재 2%대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고요. LG이노텍 종목이 현재 2%대 가깝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11만 8,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현재 1.46% 빠지면서 2%대에 가까운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만 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 24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업종이 1.25% 내리면서 역시 1.5%에 가깝게 낙폭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보락 종목이 5.55% 내리면서 약세를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0원 더 빠지면서 2,7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화섬 종목이 3.45% 내리면서 3.5%대에 가깝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11만 2천원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 주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업종 또한 1.24% 크게 빠져주고 있습니다. 1%대 웃도는 낙폭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삼성증권 종목이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에 가깝게 주가 빠지면서 현재가는 36,150원 보여주고 있고요. 부국증권 종목이 현재 2.19% 빠지면서 거의 2%대 넘나들면서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창고 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1%의 낙폭 시현해주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면 현대상선 종목이 3.69% 내리면서 거의 4%에 가깝게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4,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흥하해운 종목이 현재 3.18% 내리면서 3%대에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원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73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진에어 종목 또한 2.24% 하락하면서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2,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52% 내리면서 1.5%대 중반에 낙폭 시현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5,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1.22% 내리면서 1%대 웃도는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만 1,000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242만 9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1.36% 내리면서 1%대 중반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7만 9,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이 현재 1.23%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가 1,5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2만 3,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와 더불어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중반의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만 3천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200만 2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 또한 현재 약세입니다. 0.99포인트 하락하면서 1%대에 가깝게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14만 9,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과 변화 없이 34,5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0.52%, 0%대 중반에 낙폭 시현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지면서 현재가 77만 1,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업종별로 다소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운송 부품 업종이 현재 1.53% 내리면서 3%대에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LB 종목이 5.91% 하락하면서 6%대에 가깝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0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93,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동 종목 현재 약세입니다. 3.54% 내리면서 3%대 중반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4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927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수 AMS 종목이 3.16% 빠지면서 3%대 초반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5원 빠졌고요. 현재가는 3,5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캐스텍 코리아 종목이 2.49% 빠지면서 2%대 중반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4,8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고요. 현재 1%대 초반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G3BNT 종목이 현재 7.97% 정도 내리면서 8%대에 가깝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오소프트 종목이 3.34% 하락하면서 3%대 중반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88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비벨록스 종목이 동반 하락하면서 3.14%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14%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1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6,4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종목이 현재 1%대 웃도는 낙폭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현재 장 초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91,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0.62% 정도 하락하면서 0%대 중반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고요. 4,500원 주가 빠지면서 72만 5,500원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M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0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카카오 M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0만 2,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0.63%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현재 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코미팜 종목 현재 250원 정도 빠져주면서 39,1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구간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고 기관은 4거래일 만에 팔자 기조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먼저 외국인이 634억 원, 기관은 587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1266억 원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이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60억 원가량 담아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3억 원, 기관은 6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194계약, 기관은 2716계약가량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4184계약가량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동향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이렇게 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시한 GS건설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올해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GS건설은 2018년 1분기 실적을 매출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은 3,804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1,03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발표된 실적은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해외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입니다.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1,8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이 환입되면서 영업이익 증가를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1분기 영업이익률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양호한 주택사업의 이익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인데요. 따라서 이 주택 매출이 지속되는 2020년까지는 이익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사업을 통한 추정 영업이익은 분기당 2,37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주택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외 사업에서의 손실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이익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회사는 양호한 해외 사업의 매출 증가와 추가 환입을 통해 해외 부문의 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이익 증가가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이익 증가와 향후 해외 불확실성의 감소로 추정 이익이 상향된 GS건설 종목입니다. 2018년 연간 추정 영업이익은 1조 4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주택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2019년 영업이익은 7,334억 원, 그리고 2020년의 경우 7,668억 원입니다. GS건설 이익 추정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이 예상됨에도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그동안 GS건설이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가치가 많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최고 브랜드 자이, 그리고 높은 주택 사업의 수익성, 플랜트 경쟁력과 해외 수주 증가 가능성 등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치 평가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GS건설의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상향했고요. 미래에셋대우 건설업종 탑픽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2018년 예상 BPS에 목표 PBR 0.9배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혀줬습니다. PBR 0.9배는요, 2012년 이후 평균 PBR에 향후 수주 증가까지 전망해서 할증 20%까지 감안했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영업손실 5,6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이 실적 정상화에 들어섰고요. 예상보다 불확실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기간도 짧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줬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내놨던 리포트였습니다. 네, 현재 아무도 예상치 못한 1분기의 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익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GS건설이었습니다. 현재가까지 이어서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GS건설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합권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3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GS건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CJ CGV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가격 인상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역시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부터 리포트는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CJ CGV는 내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의 관람료는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또 금요일과 주말의 관람료는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과거 2009년과 2013년, 2016년 세 차례의 가격 인상을 살펴보면 경쟁사 역시 머지않은 시점에 뒤따라 가격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의 경우 역시 동일할 상황을 예상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5에서 10% 수준의 평균 티켓 가격 상승과 함께 연간으로는 150억 원 이상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관람료를 인상한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와 중국에서의 수익성 개선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넘어가 보면 CJ CGV의 주가는 주로 중국 박스오피스 성장세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시장의 강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부터 불거진 국내 본사 실적에 대한 우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 효과 반영과 함께 작년 용산 사이트 리뉴얼에 따른 기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턴어라운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영업이익은 2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예상 짚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실적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모두 기대가 된다고 리포트는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국내 관람객 수가 소폭 역성장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터키 관객 수는 무난한 수준이지만 리라와의 가치 하락으로 이익 기여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TRS 평가 손실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관람객 수가 정체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고요.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1분기보다는 2분기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수익성 개선과 중국에서의 성장세까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CJ CGV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흐름도 짚어보시죠. 네, CJ CGV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어제는 큰 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1.06%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7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CJ CGV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LG전자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분기 실적 호조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고요. 제목처럼 1분기 실적이 기대치 상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LG전자의 2018년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15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환율은 비우호적이고 원재료에 부담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프리미엄 가전과 OLED TV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HE와 H&A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0%를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MC사업부도 신규 G7 스마트폰 출시를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64조 원, 영업이익 3.14조 원으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까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TV 및 가전 사업부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으로 고수익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조기와 스타일러, 공기청정기와 프라엘 등 신성장 제품의 판매 확대 또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이트한 비용 관리와 G7 스마트폰 출시일 조정 등의 노력으로 MC 사업부의 수익성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LG전자의 주가는 연결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실적 전망치 하향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이슈로 단기 조정을 거친 후 가전과 TV 부문의 판매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전장 부품 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프리미엄 TV와 가전 부문에서의 판매 호조로 중장기적인 안정적 실적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주가 PER은 9.5배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LG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네, 가전과 TV 부문의 판매 호조로 올해 내내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는 LG전자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인 LG전자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74% 빠지면서 10만 6천 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한 YG 플러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음악산업 및 문샷의 중국 진출로 성장성 부각이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악사업에서의 신규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YG 플러스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YG 플러스는 작년 10월 음악사업 본부를 신설한 이후 올해 4월 1일부터 네이버 뮤직 플랫폼인 네이버 뮤직 운영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 상승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글로벌 음악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그레이스 노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음악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 노트는 음악 추천과 검색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글로벌 뮤직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AI 기반 뮤직 데이터 서비스 글로벌 1위 업체로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아마존 등 글로벌 음악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우선 네이버 뮤직에 AI 기반 개인화 추천, 음성 검색 등에 적응할 예정으로 향후에는 큐레이션된 K-팝 데이터를 다양한 글로벌 음악 서비스 플랫폼 등에 공급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됐던 기존 음원에 대한 유통을 YG 플러스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일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라인뮤직과 K-팝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음원 유통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음악 사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사업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는 올해 3월 중국 코스메틱 유통업체인 항주춘업무역유한공사와 레시피 및 화장품 중국 유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항주춘업무역유한공사는 현재 1만여 개의 H&B 매장과 백화점, 쇼핑몰 등 전 지역 주요 오프라인 채널 3만 곳 이상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현지 론칭 성공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 화장품 브랜드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문샷은 항주춘업무역유한공사의 전방위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중국 주요 오프라인 채널과 중국 최대 쇼핑몰인 티몰, 그리고 타오바오 등 온라인 채널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이었죠. 110여 개 제품 중국 위생 허가가 완료됐고요. 현재 다른 제품들의 위생 허가 또한 순항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 제품인 GD 향수 그리고 쿠션 등의 품목 허가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회사 중에 적자폭이 가장 큰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이 국내 일부 매장 정리 등으로 올해부터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G 브랜드를 활용한 중국에서의 화장품 관련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및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음악 산업에서의 신규 매출 기대감과 화장품 브랜드 문샷의 해외 진출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YG 플러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내용 살펴본 YG 플러스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뮤직의 운영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45% 오르면서 2,2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G 플러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YG 플러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드래곤 플라이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본사 사옥인 DMC 타워의 매각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 플라이 현재 5.23% 오르면서 5,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DMC 타워 매각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았던 만큼 매각 결정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 VR 콘텐츠 개발 투자금과 유동성 현금 확보를 위해 상암동 DMC타워를 435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이상네트워크스입니다. 이번 유형자산 매각으로 처분 이익과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DMC타워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해 6월부터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 유진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가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현재 1.72%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17,750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유진테크가 올해 1분기 및 연간으로 역대 최대급 실적을 낼 전망이라며 엑시트론 반도체 사업군 인수를 통해 장비군이 다각화됐고 기존 장비군의 적용 공정 확대와 신규 장비군 진출로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짚어볼 특징주 필룩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가 바이오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필룩스 현재 11.86%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가 19,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룩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도곡동 상지 리츠빌 카일룸 공동주택 부동산을 상지 카일룸에 218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바이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 개편의 일환이며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 회사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개장 특징주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수혜주로 분석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밸브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9% 빠진 7,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화성밸브에 대해 성장 여력이 낮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성밸브는 국내 1위의 밸브 전문 업체로 지난 1987년 4월에 설립됐고 국내 밸브 업체 가운데 최다 밸브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밸브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양장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승률 큰 종목들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3일제약 종목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14.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100원 더 오르면서 현재가는 57,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종목은 4거래일 연속 역시 동반 올라주고 있습니다. 11.71% 정도 올라주면서 역시 급등하는 흐름 오늘도 이어가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1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필룩스 종목은 3거래일 연속 올라주면서 역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나들면서 현재는 11.02%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5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9,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원셀론텍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26% 올라주면서 480원 정도 오른 6,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주공 종목이 현재 19.92% 가깝게 올라주면서 무려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42원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968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 종목이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88%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22,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보락 종목이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6.76% 하락하면서 거의 7%에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195원 정도 내리면서 2,690원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평화홀딩스 종목이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6.71%로 낙폭 또한 큰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6,26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5%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전환한 SC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5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3,17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일신 바이오 종목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타주고 있습니다. 22.46%로 상승폭 또한 아주 큰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575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13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FNC 엔터 종목이 19.18%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1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3,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UST 종목 또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18.14%로 많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40원 정도 더 올라주면서 7,030원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현재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1.21%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9,32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젠스 종목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17.17%나 하락하면서 낙폭이 아주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15원 정도 내려줬고요. 현재가는 1,5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NC 엔진그룹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1.37% 하락하면서 낙폭이 아주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가 9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719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트 아시아홀딩스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6% 하락하면서 낙폭이 아주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20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G3BNT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면서 하락폭까지 아주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8.88% 현재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2,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를 경계하자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발표실은 시작에 대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60조 원,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원으로 공개됐는데요. 이 영업이익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판매 비중 확대로 시장 전망치와 컨센서스의 상단을 모두 넘어서는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원화 광세의 여파로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코스피 전체 실적 기대로 연결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호조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의 영향일 뿐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의 1분기 실적은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액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 교역의 개선세 둔화와 원화 강세 부담이 코스피의 실적 전망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실적의 반도체 업종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4월 6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15%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0.4%까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와 교역 분쟁의 파급력, 그리고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법인세 인상 등의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이익 증가율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리포트의 조언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삼성의 영업이익은 깜짝 실적을 냈지만 이것이 코스피의 전체적인 호황을 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된 부분과 이러한 최근 시장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 또한 상반기에 집중이 되면서 연간 실적에서 차지하는 하반기 이익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스피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매년 3분기의 실적은 부진했고 4분기의 실적은 쇼크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는 여전히 불안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고 전해줬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서도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줬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실적 동력이 유효하고 이익 기대감이 살아있는 반도체와 IT 가전, 중국 소비주로 압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해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 CPI 물가지수 발표 등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경계 심리 자극할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 높여야 한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1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오는 11일 발표될 미국 물가지표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중히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